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의 기회를 크게 좌우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많이 약해졌다고 한다. 나는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개천에서 욕 나오는 그런 시대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나는 15년차 스터디 플래너다. 장사의 신 책의 저자 오노 다카시는 당신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다. 나는 이 물음에 갑자기 답을 하고 싶어졌다. 나는 가외 학원 없이도 책으로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책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성공 사례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의 전체 조건은 아이의 무난한 학습 습관, 기초 배경 지식, 독서력이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지 않을 것, 이것이다. 이 조건을 갖춘 아이들의 성적 올리는 일은 늘 100% 가능하다. 그리고 내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예측도 가능했다. 그리고 그 예측이 거의 맞았다. 나는 이러한 예측을 할 때 아이의 성적만 보지 않는다. 이 아이의 성적보다 더 높은 학교를 예측할 때가 있다. 그러면 다들 의아해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성적만 보지 않는다. 그 성적에 아이의 태도와 의지를 보태서 본다. 나는 재수생도 5월 정도쯤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이때도 아이의 점수만 보지 않고 이 아이의 열정과 태도와 의지도 같이 본다. 그런데 가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충분한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극대화된 노력과 극대화된 몰입을 보여준다. 내적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오래 공부하고 더 깊게 몰입하고 그래서 더 큰 성과를 낸다. 이런 학생들과 좋은 성과를 낼수록 나는 더 자신 있게 학원 가외 없이 책으로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더욱더 말하고 싶어진다. 남들은 몰라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나는 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닌 남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의 기회를 크게 좌우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많이 약해졌다고 한다. 나는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개천에서 욕 나오는 그런 시대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장사의 신 저자 오노 다카시는 묻는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즐거워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고객을 만족시키는가? 나는 이 질문에 얼마나 부합할까? 이 질문은 나의 일의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약간 드라마틱하다. 학창시절 가해를 할 때 성적이 중간 정도인 아이를 전교 2등으로 만든 적이 있다. 이때 그 비결이 뭐냐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주는 숙제, 과제이다 라고. 중요한 건 교과 내용을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느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숙제를 어떻게 내주느냐 였다. 이 경험이 이제 앞으로 언급할 나의 꿈에 무의식적으로 투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결혼 후에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백수로 지냈다. 결혼 이후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만 전념했다. 이 시기에 나는 꿈 하나를 꾸었다. 이 꿈의 한 장면은 이랬다. 꿈속에서 나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사무실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 사무실에는 프런트가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프런트 데스크에 직원도 있었다. 유리문 위에 있는 간판에는 땡땡땡 스터디 플래너라고 쓰여 있었다. 이 꿈을 꿀 당시 나는 스터디 플래너라는 표현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스터디 플래너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창업을 했는데 그 사업체 이름은 스터디 플래너의 이니셜을 따서 SP였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 다녔던 지인분이 컨설팅 쪽으로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사업은 대학생을 상대로 진로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라고 들었다. 고등학생 개인 고객도
컨설팅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나는 그분에게 제가 사무실을 내서 지점처럼 운영해 볼 테니 여기 와서 컨설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업 제안을 했다.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나는 병원 물리치료실로 쓰려고 인테리어를 번듯하게 해둔 사무실을 아주 저렴하게 구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운 좋게 빨리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다. 간판도 달고 가구도 샀다. 모든 것이 술술 풀려 내가 이걸 해야 할 운명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컨설팅은 양질의 보고서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훌륭한 서비스였다. 하지만 고가이다 보니 생각보다 구매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었다. 나는 사무실 임대료라도 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싼 값으로 나의 학습 플래닝 수업을 고객에게 함께 소개했다. 가격의 진입장벽이 낮은 내 수업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이것을 계기로 나는 학습 플래닝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고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5명의 학생들이 내게 왔다. 이 5명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 당시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것도 일종의 장사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꾸려야 할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이걸 키워서 부자가 되겠다. 학생을 엄청 많이 모아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도 하지 않았고 중간에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장사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장사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내 체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 계속 작은 규모로만 일했다. 14년 동안 홍보 한번 하지 않았다. 그냥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여기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일했을까? 장사의 신에서 말하는 자신의 일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내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다.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아이,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아이, 공부 습관이 너무 안 잡힌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의 마음과 시간을 통제하기 힘들었다. 이들의 마음과 습관은 나의 말 몇 마디로 단기간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제니라는 학생이 있다 치자. 나는 제니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공부 전략을 짰다. 내가 미리 짜둔 거시적인 전략의 일주일 분량만 제니에게 설명해 준다. 아주 자세하게. 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이유를 알아야 동기가 생긴다.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했다. 나는 제니와의 이러한 1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틈만 나면 제니 생각을 한다.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무엇을 말해줄까? 이 아이의 약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다. 결국 수업은 1시간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거의 일주일. 하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 아이에 대한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될 것이다. 나머지는 그저 걱정만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이 실질적 도움이 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내 밑에 있는 학생들에게 거의 집착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아이 성적이 잘 나올 땐 나도 잠깐 즐겁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기쁨이기라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장사의 신 저자 오노다카시의 2번째 질문. 당신은 고객을 즐겁게 하는가? 이 질문은 살짝 변경되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은 고객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기보단 고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고객을 발전시켰는가? 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고객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는 거의 100%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다. 핸드폰과 게임에 완전히 중독된 아이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기적, 장기적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객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나는 나름의 확신을 가진다. 중간에 나의 도움과 스타일이 아이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만두었다. 그 또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내 능력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학원 다녀도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하는 애들 많은데 꼭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때는 살짝 비아냥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그때마다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하는 방식이 돈을 쏟아붓는 방식보다는 시간과
돈 측면에서 보면 더 효율적인 방식이야. 책으로 공부하는 방식, 즉 내가 지도한 방식은 훨씬 더 시간 대비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러한 결과의 경우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엄청난 선행과 학원비를 쏟아부어서 얻은 결과이다. 하지만 나의 방식은 선행하지 않고 어린 시절 학원 뺑뺑이 안 다니고 놀기만 했던 학생도 중고등학교 때 책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케이스이다. 내 방식은 시간 비용 대비 훨씬 효율적이고 결과도 더 드라마틱하다.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지 않은 아이를 잘하게 만들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내 방식이 꽤 경쟁력 있는 방식이라고 자부해도 될 것 같다. 장사의 신 우노 다카시의 질문. 당신은 일을 즐겁게 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고객을 만족시키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의 과거를 회상해 보니 나 자신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 그리고 너의 일을 즐겁게 하라. 너에게 오는 고객을 만족시켜라. 라는 이 문장은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시키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을 선택해서 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남은 인생을 채우고 싶다.